안녕하십니까, 안집사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서는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과 산업심리 오요인에 대해서 한번 답안지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첨삭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용어로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답안지를 보고 원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먼저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 정기적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작성을 했었습니다. 조금 저번 시간보다 답안지가 나아졌던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전날 작성했던 답안지였다면은 이 부분은 그 다음날 좀 정신을 가다듬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 더 나아진 답안이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개요 정의부터 보면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 시 부재의 기납 정도, 치마 여부, 부재의 연결, 부식을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에 요 개요나 정의를 잘 못 쓰겠는데 어떤 식으로 작성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만약에 개요가 생각이 나지 않으시면 이 부분은 우선 두 줄을 띄워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띄워 두시고 이 바로 두 칸 띈 다음에 두 번째 아이템을 작성하신 다음에 그리고 쭉 다 작성을 하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작성하고 내가 쓴 답안지를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마지막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개요를 작성하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 한 1분에서 2분이 흘러가 버리면 용어 같은 경우에나 서술 같은 경우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서 작성하게 되는 시간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칸을 비워둔 다음에 뒤에 우리가 충분히 작성하고 나면 머릿속에 스스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 대신 우리가 개요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걸 조금 인식하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왜냐면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분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박또박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간을 배분하면서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 자, 우선 정의나 개요는 이런 식으로 두 줄 가량 작성을 해주시면 좋다. 자, 우선 2번 보면은 흙막이 설치 시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흙막이 설치 시 점검 사항이라고 해서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부재의 흙막이 부재의 뭐 점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몇 조 몇 항인지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기납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부재 치마 여부, 부식되었는지 부재 연결 사항을 한번 확인하라고 이렇게 각 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첫 항에 이대로 이렇게 작성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그 지도사 2차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했다면 과연 이 흙막이 지보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제가 작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붕괴 사고 원인과 대책이라고 나눠서 표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 붕괴 사고의 원인 점검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하수가 변동이 되었고 안전성 검토도 하지 않았고 이 배면의 과중이 과다했다. 자, 흙막이가 있으면은 이러한 상황들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흙막이가 붕괴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대적으로 방지 대책으로 계측키를 설치하고 흙막이 점검, 안전성 계산 실시, 배면 과적 금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네, 원인을 내가 작성을 했다면 반드시 대책은 요거에 맞게끔 웬만하면 여기에다가 지금 보이는데 이 계측기 설치 운영도 괜찮지만 뭐 점검 실시 뭐 이런 식으로 지하수에 대한 관리 뭐 지하수에 대한 계측기 관리 이런 식으로 적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첨삭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흑막이라고 하는 것이 붕괴되고 점검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따라오는 게 계측기입니다. 계측기. 예, 계측기가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설치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칸이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이라면 좀 풀어 쓸 수 있는데, 용어라고 하면 좀 작기 때문에 그림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게 흑막이라고 하고 이게 부재라고 하면, 자, 여기가 지면이거든요. 이렇게 지면, 여기도 이제 지면이고, 그래서 여기에 흑마기를 설치했다면 여기 부분에는 이 지중치막의 경사계 수위계를 설치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재에다가 하중계 변형계를 설치한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자리가 있었다면 여기 인접 건축물에다가 뭐 소음기나 경사계 같은 거를 설치했겠다라고 했으면 좀 더 나았겠지만, 이 용어는 칸이 작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금 집안의 변형 상태, 요 히빙 보일링 파이핑을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토양이라고 하는 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도 원인과 대책 이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뭐 근입장 부족, 근입장 강화 뭐 이런 식으로 뭐 지하수의 관리, 미숙, 뭐 여기는 지하수의 관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한 답안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도 조금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흑마기에 작용하는 하중 토합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로 하면은 뭐 주동 토합, 정지 토합, 수동 토합, 반력 이런 식으로 작성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저번 시간에 작성했던 답안지보다 낫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답안지, 18점을 주고 싶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성을 했으면 한 19점, 20점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제가 잠깐 그려놨었는데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시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및 안전점검표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논술을 보면 이건 좀 지금 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줘야 됩니다. 내가 작성해야 될 사항,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점검의 목적과 종류를 하나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표에 대해서 설명, 이런 부분을 하나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된다. 요게 1번, 2번, 3번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쭉 써줬습니다. 시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안전점검의 목적, 종류, 안전점검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점검, 이렇게 쭉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3칸이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 1분 넘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신속하게 바르고 또박또박 작성하도록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이라고 써주고 개요라고 해서 이만큼 현재 1번, 2번에서 5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요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우선 내가 쓸 수 있을 만큼의 양을 두고 점프하세요. 그리고 작성을 해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요를 작성하면서 차라리 뒤에 작성하는 거를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뒤에 쓰고 싶은 거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발견하고 일상 정기 특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은 이러한 점검이 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는 쓰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점검의 목적일 이렇게 4가지 정도 작성을 합니다. 지금 여기도 동그라미 해야겠다라고 제가 예전에 표시를 해놨는데 요런 것도 괜찮고, 제가 앞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지운 것처럼 여기다가 목적을 쓰고요. 요런 식으로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4개. 조금 딱 채점자가 봤을 때 아이고 좀 그래도 노력했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그리는 것도 많이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 스타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취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또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내가 아까 쓰려고 했던 안전점검의 종류. 이 안전점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지금 건설에 관련된 법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이 다 지금 여기는 2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시설물, 시특법에 대한 점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일정엉임 이런 식으로 썼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도 건자정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고, 시특법도 제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때 너무 부족해가지고 좀 예쁘게 그리지 못한 게 있는데, 여기도 시설물 특별법도 뭐 안전특별법이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쭉 3가지를, 여기는 없지만 제가 3가지를 아예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이제 칸수를 늘릴 수도 있고, 난 하나 더 압니다 라고 뭐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가지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번 안전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 이 설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점검표를 아예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니다, 그냥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뭐 현장을 조금 고려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차년도 점검을 반영하던가 아니면 위험 요인별 점검을 세분화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담당자라고 하는 것과 자체 점검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표현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점검표에 대한 PDCA도 조금 어필을 해야 한다라고 작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안전점검의 결과 조치라고 해서 각 법에 관련된 점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결과를 조치하냐. 왜냐면은 점검을 하고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거를 개선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가 한 127회나 8회 때 이 유사하게 작성을 했는데, 요런 결과 조치를 작성하지 않으니까 점수를 조금 떨어지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 반드시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겠다라고 조금 마음을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전조치의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치를 할 것이고, 시설이나 아니면 기계에 대한 변경보다는 뭐 점검을 제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해당 공종의 순서 변경.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 공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점검을 했다면, 만약에 기관에서 대한 점검을 하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니까 발주처와 관계기관 장 뭐 이런 식으로 이 기관에 대한 점검을 보고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수 보강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정밀 점검도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표를 만들어서 결과는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조금 이번 시간에는 첨삭이라기보다는 제가 작성한 답안을 설명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괜찮은 건 그대로 유지하고 또 플러스 알파적으로 뭔가를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작성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첨삭 방법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괜찮은 문제를, 필요한 문제를 뽑아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